2021 코리안 페스티벌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4일 금요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 주요 행사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코리안 페스티벌이 올해는 열립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이번 페스티벌 초기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오는 출연진의 참석 여부가 불분명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코리안 페스티벌이 제대로 열릴지 안 열릴지 많은 의아심을 갖고 궁금증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참가자가 한 명이나 또 여러분들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어떻게든지 밀고 나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특히 이제 공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일 전체가 못 오면 이제 못 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다행히 예정됐던 한국에서 오는 메인 공연자들은 다 옵니다. 9월 24일 6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전야제 행사는 1부는 시니어 한복 패션쇼, 2부는 트롯 잔치로 진행됩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공식 첫날인 9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복 패션쇼, 트롯 7080,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 팔씨름 대회 등 한국 문화를 알리고 동포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9월 26일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는 가족 한복 경연대회 결선과 동포 노래자랑 결선, 그리고 K-팝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 코로나 19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은 9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6일까지 3일간 열리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제20기 간사에 장유선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장유선 신임 간사는 현재 케네소 주립대학교에서 로봇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주평통에서는 18기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장유선 간사는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서 미국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민주평통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간사는 또한 특별히 민간 공공외교나 대외협력에 집중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평화협정 등 중요한 성과를 일궈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제20기 자문위원들은 10월 16일 둘루스 소재 소네스타 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주 곳곳에서 $100짜리 위조 지폐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조지아 제프 데이비스 카운티의 헤이즐 허스티시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홈커밍 축하 행사에서 $100짜리 위조 지폐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위조 지폐를 자세히 보면 영화 촬영용으로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위조 지폐는 헤이즐 허스티시 이외에도 레이먼 카운티에서 발견됐다고 경찰 당국은 밝혔습니다. 초대형 다이아몬드 원석이 뉴욕에서 공개됐습니다. 캐나다 광산업체 루카라 측이 밝힌 다이아몬드 원석은 1000캐럿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캐나다 강산업체 루카라 다이아몬드와 연마 협력체인 HB 엔트워프가 1175캐럿 다이아몬드를 뉴욕에서 공개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공개된 다이아몬드가 미국에서 가장 큰 원석 다이아몬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제껏 발견된 원석 중 세 번째로 큰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B 엔트워프는 이 원석 다이아몬드를 절단해 연마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다이아몬드는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휘트비 호텔에서 공개됐으며 일주일간의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이 원석 다이아몬드는 최근 몇 년 동안 보츠와나의 카로베 강산에서 채굴된 100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3개 중 하나입니다. 2020년 두 회사는 루이비통과 함께 역시 카로베 강산에서 채굴된 세웰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루카라 강산업체는 2015년에 엑스선 기술을 사용해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라의 최고 경영자인 에이라 토마스는 우리는 1000캐럿을 초과하는 더 많은 뛰어난 다이아몬드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한국 순천시 특산품 홍보 판촉전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시온마켓에서 열립니다. 시온마켓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슬로건 아래 청정한 먹거리들이 가득하다고 전하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반찬류와 각종 건어물 등 총 60여 품목의 상품이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2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326만 4,165명, 누적 사망자는 69만 7,38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1,11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93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0만 327명, 누적 사망자는 2만 1,7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14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4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6,354명, 누적 사망자는 1,490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9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4,737명, 누적 사망자는 1,23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공화당 밥깁스 하원 의원 등 4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당의 앤디 빅스, 브라이언 베빈, 랜디 웨버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방식과 위헌 소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한 추가 퇴거유예 조치, 국경 단속 미비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탄핵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비록 탄핵안이 제출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탄핵안이 효력을 내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하지만 현재 의회 지형은 민주당이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에타 카운티는 틱톡 화장실 챌린지에 참여한 2명의 에반스 중학교 학생을 기소했습니다. 한 학생은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학생은 건물 무단 침입 및 기물 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화장실 챌린지는 중고교 학생들이 교내 화장실 물품을 파괴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면서 드러났습니다. 챌린지에 참여한 학생들은 물비누 디스펜서를 제거하거나 핸드 드라이어기를 망가뜨리거나 변기에 종이 타월을 가득 채워 넣거나 심지어 소화기를 절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드타운 내 각 학교들은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틱톡 측에서는 이 영상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남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담긴 트럭 광고가 화제입니다. 알고 보니 장례업체를 가장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반전 광고였습니다. 문구 하단에는 윌모어 장례식이라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금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이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광고를 제작한 광고 대행사의 데이빗 오클리 이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광고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신박한 광고에 환호했지만 일각에선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다뤘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